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55쪽 가보시면 영세율, 그 다음에 면세 이런 거 한번 같이 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중요합니까? 이거 엄청 중요해.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세율, 면세 이런 것들. 먼저 세율은 10%예요. 10% 단일 세율.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소득세 누진세율이 있잖아요. 이렇게 최저 6%에서 뭐 최고 45% 이렇게 누진세인데 이건 단일 세율이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세부담이 역진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버스나 뭐 전철 탈 때도 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원, 어른도 1,500원. 그럼 애한테 그게 역진적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은 좀 비싸게, 좀 더 많이 내고 애는 좀 적게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비 같은 거 낼 때도 어른하고 애하고 똑같이 내. 야, 그거 공평하니까. 야, 너희도 만약에 뭐 먹는 거 이렇게 하면 너희도 우리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의 제일 큰 문제점,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수출할 때 있죠? 얘는 뭐냐?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이중과세 방지. 이렇게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러니까 수출하는 물품은 부가가치가 0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뭘 한다? 0% 세율이다. 해서 이거를 영세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은 다 과세가 예외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면세제도예요. 면세제도. 그래서 이 면세제도는 좀 이따든지 면세 품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부가세가 언제 생겼어요? 1976년도, 77년도 요 무렵이에요.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의 힘이 이제 좀 훨씬 더 강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자, 이제부터 모든 물건에 10%씩 세금을 매긴다. 그러면 서민들한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해야 되니까. 근데 쌀에도 이렇게 부가세 매기자 그러면 서민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야, 쌀은 부가세 매기지 마. 그래서 특정 품목을 부가가치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면세제도가 된다. 이게 바로 면세제도. 그 다음에 여기 간이가세 제도가 있죠. 간이가세. 일반가세 말고 간이가세 이렇게. 자, 먼저 뭐냐? 영세율하고 면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영세율, 면세. 간이가세자는 뭐냐? 시험에 이제 거의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가세법에서 사업자는 뭐냐? 과세사업자죠. 이렇게. 그래서 영세율 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맞아요. 0% 세율만 0%니까. 이렇게.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제일 앞에다 배웠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지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다. 자, 우리 이 문구를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 문구가. 영세율, 완전 면세. 완전 면세라는 말은 뭐냐? 매입세 공제가 돼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면세는 불완전 면세. 매입세 공제 안 됩니다. 자, 얘는 이중과세 방지예요. 즉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고 또 다른 건 뭐냐? 그럼 원래 뭐냐? 수출하는 물품만 해야 되는데 연관산업. 수출하는 그 회사한테 물건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걔네도 해줘. 그게 바로 뭐냐? 수출산업 지원 육성. 수출산업 지원 육성이 된다. 얘는 0% 세율이 된다. 여기 보세요. 매출세액으로 부과하는 세율. 즉 뭐냐면 공고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돼. 그 세율이 0%입니다. 그러면 여기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재원 매입 단계에서 징수당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완전 면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 면세와 불완전 면세의 차이는 뭡니까? 완전 면세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즉 환급이 돼요. VAT가. 근데 면세제도는 환급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불완전 면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영세율 제도의 출발점 뭐냐? 수출하는 물품. 이렇게 국제 간 거래에 있어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제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제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할 때도 매기고 수입할 때도 매기고 이중과세 제가 표로 한번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게 뭐냐? 소비지구 과세 원칙.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출할 때 매기고 수입하는 나라가 안 매기면 그럼 뭐라 하냐? 나라마다 부가가치 세율이 달라요. 그럼 이거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수출하는 건 매기지 말고 그냥 수입하는 나라에서 즉 자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이나 가격 경쟁에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된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 돼야지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소비지구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럼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제로인 상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완전히 면제하자. 이렇게. 그리고 소비하는 나라.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니까. 그죠? 여기서 부가세를 매기자. 이런 게 바로 뭐다? 영세율. 그래서 특히 우리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수출하는 나라는 0% 세율이다. 이게 바로 영세율 제도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항목을 좀 이제 암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회독수라고 할까 자주 보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라면 써야죠. 이렇게 주관식은 첫 글자를 딱 모아드릴게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주관식이냐 객관식이잖아요.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게 좋아요. 우리 영어 단어 하는데 스페링 같은 거 고르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영작해서 공부 방법 완전 다르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임용 시험에서 영어 선생님 되는 뭐 이런 거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여기에 뭐 맞는 거 이게 고르는 게 아니고 내가 영작해서 써야 되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막 편지 쓰거나 뭐 할 때도 막 철자 막 틀렸어요. 맞춤법 틀리고 그러면 망신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영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다행히도 뭐예요. 우리 시험은 지금 전산 세무 이거 객관식이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여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중국이 있고 여기 한국이 있는데 여기 A가 누구냐면 이게 수출업자예요.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출업자. 그러면 수출업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납품하는데 B, 뭐 C 이런 애들 얘네들은 연관 산업인데 얘네들은 국내 거래예요. 하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가세가 제일 처음 이제 도입될 거기 76년, 77년도 이렇게 지금도 유튜브로 많이 봐요. 저는 근데 그때 막 우리나라의 이제 어려움과 이런 거.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 힘들고 우리가 이게 지금 엄청 잘 살아요. 이제 선진국 뭐 이렇게 가고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뭐냐면 일본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80년대 막 그때 막 일본 최전성기 이렇게 그죠?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막 보면 되게 이제 뭐냐면 패기도 없어 보이고 그죠? 이래 보이지만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화 영화 일본 만화 영화 있잖아요. 그죠? 뭐 슬램덩크 막 그런 거 나오는 것처럼 그죠? 막 강력한 이미지 뭐 이런 남자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근데 걔네도 경제 이렇게 하면서 꺾이고 그래서 저도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뻗어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잘못되면 일본처럼 가는 거야 이렇게. 일본처럼 이렇게. 그게 안 돼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가 70년대 그때는 뭐냐? 너무나도 달러가 소중했다고 지금 막 북한 막 외화벌이 하듯이 그래서 결국 뭐냐? 얘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수출하면 어차피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도 다 영세율을 해줍니다. 여기도 다 영세율. 그러니까 원래 영세율은 수출업자 얘만 해줘야 돼요. 아니에요. 너도 해준다고요. 달러 벌어오는 거, 외화 벌어들이는 거 국가가 적극적으로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것도 다 영세율 다 시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수출하는 재화예요. 이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국내 거래예요. 그러니까 마스터 LC라고 해서 원 신용장이 있어요. 이건 로컬 LC예요. 내국 신용장. 그러니까 원 신용장을 근거로 이게 수출하는 물품이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 이걸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거래죠. 하지만 너도 영세율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세요. 수출이 얘만 수출이 아니에요. 이게 다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달러, 외화 벌어들일 수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영세해 줄 테니까 열심히 수출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국외 제공 용역이 있다. 자, 얘는 뭐냐? 해외 건설이죠. 이렇게.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제 거의 건설, 우리 사우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아버지 뭐 이렇게 그런 분들 사우디에 가서 막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있는데 이제 엄마랑만 있어 이렇게 저기 놀러 갔는데 이렇게 아버지 어디 가겠냐? 건설하러 사우디 건설하러 갔는데 이렇게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해서. 근데 해외 건설입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사는 한국에 있어요. 본점은 한국에. 그죠? 그러면 얘를 영세를 해주면 뭐냐? 우리 해외 사업부의 본점에서 그러니까 국내 건설도 하고 해외 건설도 그러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면 자 얘는 이제 이런 게 여기 지워놓고 하시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우리 건설회사가 있는데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내 사업부고 얘는 해외 사업부예요. 해외. 얘는 해외 사업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면 영세율 하는 거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 뭐 이런 데서 뭐 건설합니다. 그러면 이 해외 사업부를 운영하려면 뭐예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도 막 사야 되고 뭐 소파도 사야 되고 매입세 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외 건설은 우리 부가가치세 제외합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거는 그냥 이거 우리 부가세에서 제외합시다.
그거보다는 얘를 영세로 해주면 뭐냐? 분명히 국내에 해외 파트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외 건설을 갖다가 이렇게 지휘하는 파트.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그러니까 직원들 회식해요. 이렇게. 그럼 그거 카드 결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입세 공제된다고요, 다. 그래서 이거가 다 뭐냐?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건물 지어주고 외화 벌어오라고요. 이게 바로 여기는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해 용역, 국제선. 이것도 다 영세를 준다.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기타 외화 획득이죠. 아무튼 우린 달러가 모자른 나라 이렇게 달러만 벌어올 수 있으면 뭐든 다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세특례 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용역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보통 이제 수산. 그러니까 뭐 물고기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거라든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축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영세율.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 국방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영세율을 많이 적용해 준다. 아무튼 이런 거를 한 번씩 좀 봐두시고 자, 중요한 건 그 밑에는 문장입니다. 자,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이게 과세사업자예요. 이렇게. 그럼 간이과세자 있죠?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으나 얘는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영세율 적용받는데 간이과세자면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나의 이득을 내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세율, 그러니까 내가 뭐 수출이 같은 거 뭐 이거 하는 사람이다. 그 무조건 일반과세자이지 간이과세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영세는 원칙적으로 거저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서 하고 자, 비거저 외국법인은 이제 상호 면세주의다.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해주면 우리도 해준다. 이걸 상호 면세주의 이렇게 걔네가 안 해주는 듯이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영세율 뭐 지정서류에서 여기 이름이 옛날이 영세율 첨부서류입니다. 자, 영세율 매출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수출임을 입증을 한 말이에요. 수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지정서 이게 옛날이면 영세율 첨부서류입니다. 그죠?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요걸 제출 안 했어요. 근데 이 거래가 나중에 보니까 조사하니까 수출은 맞아요. 영세율 적용은 맞아. 그러면 당연히 뭐입니까? 가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요거를 내줘야 된다. 그죠? 자, 아무튼 요거 보시고 자, 두 번째는 면세입니다. 불완전 면세제. 얘는 뭐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한다. 세부담 역진성 완화한다. 이런 뜻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가세는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똑같이 내는 거예요. 잘 사는 놈은 뭐 하루에 한 10끼 먹고 못 사는 놈은 3끼 먹고 이게 아니에요. 잘 사든 뭐 똑같이 먹고 똑같이 먹으면 누가 더 불리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농산물 이런 것들은 뭐자? 부가세를 없애자. 이게 바로 뭐다? 면세다. 여기 보세요. 일정한 재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영세율과 다르고. 저의 늘 영원한 주장은 뭐냐? 면세제도 폐지. 그럼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에요. 이제부터 면세 폐지야. 그러면 사람들처럼 미친 사람 취급할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얘를 영세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농민이 이제 뭐냐면 면세 사업자라고요. 그럼 왜 면세를 했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고가 다 환급이라고요. 농사질 때 전기세 이런 것들 다 거기 부가세 붙어 10%씩 그거 다 내가 찾아 환급할 수 있어요. 신고가 재밌죠? 신고하면 돈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빨리 면세 폐지하고 영세율 품목에 면세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다 되돌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 신고할 때 내가 내야 되니까 짜증나고 열받는 거지. 신고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빨리 없애야 돼요. 면세 없애고 영세율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국가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별 소비세. 옛날 이름이 특소세라고 특별 소비세. 특별한 물품이니까 세금을 냈다고요. 근데 그 특소세 물품이 자동차가 있다고. TV가 있다. 옛날에 정말로 이게 특별했죠. 지금은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특별하지도 않은데 왜 냅니까? 이 이름을 바꾸죠. 개별 소비세. 원래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죠. 국가가 이제 사기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이 너무 착해요.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뭐냐면 저항해서 이거 왜 내냐. 그리고 세금도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막 세수가 모자르지만 뭐 60조인가 더 거친 적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난리 날 일이죠. 아니 필요한 만큼 거두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거두면 써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예산 같은 거 있잖아요.
예산을 항상 제로 베이스에 다시 출발 그렇게 안 해요. 늘 전년도 기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혹시라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예산을 낭비한 이유는 뭐예요? 이걸 내가 들 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책정 안 해줍니다. 뭐 또 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써버려야 돼요. 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써버려야 돼. 그러니까 도로 뭐 멀쩡해서 그냥 깔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 편성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다 낭비. 여러분 보도블록에 엄청 뭐 파이건 이름 모르겠지만 약간 울퉁 그걸 다 뜯어내고 다시 까는 거예요. 벽돌 멀쩡한데 이렇게 보도블록 멀쩡한데 이렇게 그거 보면 낭비죠. 그럴 필요가 그 돈 갖다 정말 필요한 사람 주라고 이렇게. 근데 예산 그렇게 안 쓰인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걸 잘하고 정말로 좀 필요한 거 이런 거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최근에도 이제 보니까 우리 축구 골대가 넘어져가지고 애가 하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애들이니까 그렇다고 또 시설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은 항상 이제 그런 거지 뭐 잘못되면 이제 그러면 그 시설 관리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통제해버리고 우리 학교 같은 데도 원래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잖아. 근데 워낙 요새는 막 흉악범들도 막 있고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 이렇게. 저도 이제 학교 같은데 애들 뭐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냥 자유로웠거든요. 가서 이제 운동 같은 거 막 해도. 근데 지금은 하면 눈치 보이죠. 이렇게. 뭐 특히 뭐 초등학교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각박한 세상이고 이렇게. 그렇다고 뭐 어디 뭐 마땅하게 좀 뭐 뛰거나 뭐 이렇게 할 그런 공간도 이렇게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근데 아무튼 요거를 좀 잘 봐두시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아무도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영세율 사업자는 당연히 부가세 사업자니까 신고해야지 환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면세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없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없애고 영세율로 포함시키면 다 환급 받습니다. 국가는 그게 싫어요. 모른 척하는 모른 척. 이렇게 누가 알려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법이 국민의 4대 의무예요.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왜? 이제 이거를 세금을 알면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국가는 사람들이 말 많은 거 싫어한다. 그죠?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왜 이거 걷냐? 이거 어디다 썼냐? 이렇게. 그죠? 그 막 파고들면 싫어하는 거죠.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서 양쪽을 비교하는 거 보자. 그래서 기본 취지가 영세는 이중과세 방지. 그게 바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 이중과세 방지. 면세는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민들이 써야 될 그런 생필품 같은 거. 이런 거 부가세 붙으면 좀 그러니까 그거는 붙이지 말자. 여기 기초생필품, 얘는 수출품. 면세 정도가 중요해요. 완전 면세는 뭐예요? 매입세액이 환급된다고요. 자, 얘는 부분 면세가 뭐냐?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뭐가 좋아? 얘가 압도적으로 좋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옮기자. 근데 어떤 국회의원도 이런 법안은 발의 안 하죠. 난리 나겠지. 대한민국이니까 면세가 없어지고 영세를 바뀐다. 그럼 물건값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매우 좋은 겁니다. 안 하죠. 절대로. 그다음 여기 의무를 보세요. 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부가세법은 사업자로서 다 의무가 있다. 근데 면세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있죠. 합계표. 그리고 대리납부 의무 이런 것들은 있다. 아무튼 면세는 처음서부터 사업자 등록증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부가세법 이런 거 안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없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 처리인데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막 되게 좋은 것처럼 농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대로 이게 면세가 아니고 영세율 되면 훨씬 더 좋다. 근데 아무튼 국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제 면세 대상 재화용 공급인데 얘는 이제 뭐냐면 요게 열거주의예요. 면세로 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초생활필수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료품인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미가공이에요. 그게 거꾸로 가공된 건 다 과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죠. 식용으로 제공된 농축수 임산물과 소금 이렇게. 이때 식용이라면 먹는 거죠. 얘는 국내산, 외국산 다. 그래서 우리 고사리, 중국산 고사리 먹잖아 이렇게. 그죠? 면세라고요. 이렇게. 그에 비해서 여기 보세요.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건 국내산만.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조경수라든가 또는 뭐냐면 열대어 같은 거. 여러분 배고프면 열대어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죠? 근데 열대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열대어는 뭐예요? 국내산만.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 건너온 열대어는 뭐예요? 부가세를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죠. 수돗물이 면세예요. 우리 전기요금은 과세잖아요. 수돗물은 면세라고 이렇게. 여기 보세요. 생수는 과세. 그러니까 용기에 담기면 다 과세가 된다. 그래서 여성용품이 면세. 이것도 남자들이 그럼 남성용품 뭐 면도 이런 거 면세해달라. 다 기각시. 이렇게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그다음 여기 연탄 있죠, 연탄. 연탄이 면세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유연탄이나 이게 뭐 착화대 이게 뭐예요? 번개탄 같은 거. 이런 건 과세. 연탄불 꺼트리면 안 돼요. 과세가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연탄만 면세가 되고 여기에 운송도 뭐냐? 싼 거. 서민들이 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면세고 비싼 거. 비행기라든가 우등버스 있죠?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우등 제일 처음 나왔어요. 그죠? 강원도에서 우등 타고 왔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된다. 아무튼 면세가 다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여기 밑에 봐보세요.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다고요. 이게 왜냐면 용기에 담기면 다 과세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 보세요. 단순 가공 식료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요게 김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종갓집 김치는 이렇게 포장 용기에 담으면 과세가 되는 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지하 1층이나 뭐 지하 2층 이런 데 보면 식료품 코너죠. 그죠? 거기 가면 이렇게 큰 대야에 여기에다가 요거 담아서 막 팔아요. 이렇게. 그죠? 반찬 코너 이런 데. 그죠? 그거 면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생산물의 본래 용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때 이제 물리적 변화 같은 거, 이런 것들. 한번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과세 대상인 여객, 그죠? 비행기 과세라고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비싼 거, 그죠? 우등이라든가 뭐 전세버스, 택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 여기 선박 있죠? 뭐 에어쿠션,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뭐 바나나 포트 뭐 이런 것들 다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속철도 이거 KTX 과세가 된다. 자, 아무튼 참고용을 보시고 여기 국민후생. 여기 당연히 뭐냐? 의료가 면세예요. 다만 여기 나와 있죠. 성형수술. 그러니까 이건 다 뭐예요? 미용 목적이죠. 이건 다 과세.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거 2025년도에 개정된 거 치료 예방 진단 목적 공급하는 동물의 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도 이제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 우리 아파트에서 뭐 키우고 있으니까 그죠? 병원 한번 가면 우리가 가는 병원 한 10번 갈 거를 이제 한 방에 이렇게 그죠? 건강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도 늘 얘도 좀 건강보험 됐으면 물론 이제 애완동물 안 키우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반대하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요거 다 면세가 된다. 면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교육 영역 있죠.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허가 시설에 받는 건 다 부가세 과세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 나와 있죠. 다만 성인이에요.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학원. 그죠? 이거 과세된다. 근데 자동차도 이제 좀 바꿔야겠습니다. 왜냐면 요새 워낙 면허학원, 면허를 안 딴대요. 이제 왜냐면 애들이 줄고 그러니까 뭐든지 오면서 생각했어요. 인구가 늘고 애들이 늘면 그냥 걱정이 없어요. 왜? 그 뭐든지 막 바글바글하고 막 어디 뭐 음식점이 뭐니. 그러니까 뭐라도 차리면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 거꾸로 돼요. 그죠? 이렇게. 뭘 하더라도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늘고. 그러니까 운전면허 학원도 막 줄어드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저 막 면허 따고 할 때마다 막 그 대기하고 이렇게. 그죠? 막 강남 면허 시험장 보는데 막 몇 개월씩 막 사람이 막 엄청 많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엄청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요게 좀 고객으로 말하면 좀 엄청 귀한 고객?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요거 과세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주택 있죠? 그리고 부수된 토지 임대. 원래는 토지 임대 과세입니다. 근데 여기 주택 부수 토지다. 얘는 면세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주택 있죠? 그죠? 국민주택. 이 건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는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우표. 우표 본 적 있나요, 요새? 이제 카드로 다 결제가 되니까, 그죠? 근데 우표가 다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수집용 있잖아요. 그죠? 우표 막 수집하는 거. 그 돈 된다고 해서 막 뭐 수집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예, 그런 거 다 뭐가 된다. 걔는 과세가 되고,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음표. 여기 나와 있어요. 의료 보건 용역 중 과세 용역이 뭐냐? 이게 다 뭐 수술하는 건데, 이게 다 뭐냐? 미용 목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수의사가 제공한 용역 중 동물의 진료 용역은 대부분 면세고 여기 있죠. 애완동물. 그러니까 여기 많은 동물이 뭐예요? 소, 닭, 돼지 이런 거 치료하는 다 면세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애완동물, 그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여기 보면 아까도 했죠. 도서, 책, 신문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면세.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해요. 광고. 광고는 과세. 그래서 우리가 신문사 있어요. 신문사. 가장 대표적인 겸용사업자.
과세, 면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과세, 그다음에 신문은 면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술 행사 여기 보면 비직업 운동 경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프로와 아마추어 할 때 아마추어는 면세, 프로는 과세.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왕십리 사고 그랬더니까 그래서 뭐냐면 집에 이제 동대문 운동장 거기 지금 뭐예요? 이름이 뭘로 뭐 바뀌었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거기 많이 내리면 뭐냐? 야구가 7회가 넘어가면 그냥 입장.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 거기 내린 다음에 그냥 동대문 운동 거기 내려가지고 야구 본다고 맨날 갔거든요. 이렇게. 거기 7회부터 무료예요. 이렇게. 어차피 뭐냐면 그것도 싸요. 그 입장료도. 왜냐면 아마추어 경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뭐 대학이라든가 뭐 고교 야구 같은 거 이렇게 관중도 별로 없습니다. 가면 이제 가서 이제 좀 보다가 이제 집에 가고 했던 뭐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거 면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생산 요소 있죠. 토지. 토지의 공급을 얘기하는 거. 여기는 토지의 임대예요. 임대는 과세. 이렇게. 근데 아까 했죠. 주택. 이렇게. 주택 부수 토지 임대. 그런 건 다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금융보험용이니까 우리가 맨날 나오는 은행. 은행은 면세. 은행.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고. 자, 뭐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여기가 공급하는 거예요. 자, 얘는 국가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국가가 공급하는 거고 이건 내가 국가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상으로 할 때만 면세입니다. 자, 국가가 공급하는 게 뭐냐? 우리 가장 대표는 KTX. 그러니까 코레일은 뭐냐? 얘는 국가예요. 국가기관이라 코레일. 그죠? 이렇게. 그래서 코레일이 우리한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자, 얘는 과세가 된다. 그렇죠? 국가 등이 제공하더라도 과세되는 거. 그러니까 국가가 제공하면 면세가 돼야 될 거 아니다. 여기 이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체국 택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첫 시간에서 설명드렸지만 과세 형평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KTX하고 뭐가 있냐? 우리 항공기, 대한항공 이런데, 그죠? 이렇게 항공기는 과세가 되고 얘가 면세가 되면 가격에서 얘가 더 싸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막기 위해서 너도 과세 형평을 막. 일반 택배가 우체국 택배가 더 싸다. 그럼 경쟁력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너도 과세. 형평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요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 보세요. 건물의 공급과 건물의 임대죠. 공급이란 말은 파는 거예요. 판매. 과세라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작은 집이에요. 면세. 여기 보세요. 건물 임대하죠. 빌려주는 거 과세. 이렇게 예외적으로 주택 임대는 뭐가 된다? 면세가 된다. 그러니까 뭐 건물을 빌려줘 임대 당연히 과세죠. 근데 주택 임대는 면세가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토지의 공급은 면세죠. 파는 거 처분이에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여기 주택 부수 토지입니다. 얘는 면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면세 포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간이과세 포기, 면세 포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면세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건이 또 있어요. 요건이 뭐냐? 여기 보세요. 영세율주. 내가 수출하는 거. 그거 할 때는 면세 포기할 수 있다. 또는 학술 연구단체 및 기술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활용. 요것만 면세 포기가 허용된다. 요 두 가지만. 나머지는 면세 포기가 안 된다. 면세 포기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면세 재활용 국내 공급도 하고 수출도 해요. 그럼 영세율 대상 재화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 영세율. 그러면 영세를 받으면 뭐예요? 매입세 공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세 포기하고 영세율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더 확대하는 게 뭐예요? 아예 면세를 다 없애라고요. 영세율로 해서 다 매입세 공제. 그러니까 지금 면세 사업자들이 다 영세율 사업자가 되면 다 부가가치세에 본인이 부담했던 거, 월세 같은 거 부가세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10%씩 다 되돌려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물건값을 또 낮춰도 된다고 이렇게. 자, 아무튼 요거. 밑에 면세 포기 절차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언제든지 하시면 된다. 여기 승인은 필요치 않고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면세 포기의 효력이에요. 3년간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 나갈 수 있어요. 대신에 3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부모님하고 싸우고 너 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 허락해 주는 거야. 너 나가도 돼. 대신 3년 동안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라. 이렇게 그죠? 자, 아무튼 이게 바로 면세 포기. 뭐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영세율, 면세 있죠? 그거 비교하는 거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